손 부분이 손의 그 매끄러운 끝 부분 있죠. 이 엣지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다 이렇게 디텍팅을 해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테슬라의 AI 데이가 있었죠. 제가 오늘 또 안달과학 굿즈 이 테슬라 옷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AI 데이 제가 진짜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를 훨씬 넘어선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느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시면 되는지. 전 사실 테슬라 주주는 아닙니다. 주식을 사지는 않았는데 이번 거 보고 아 이거 진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기술적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기에 이런 것인지 좀 여러분들을 꼭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으로 세상에 출시를 할 때의 그 발표, 그 정도 이상의 발표가 아니었나라고 하거든요. 일단 전체 발표는 첫 번째 부분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차, 도조칩까지 연결해가지고 한 부분인데 이거를 몽땅 합쳐가지고 각각의 어떤 개연성이 있는지 어떤 포인트를 잘 봐야 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됐으니까 그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아니 왜 이렇게 허접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요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야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막 구르고 뛰고 막 덤블링하고 난리 났는데 삑삑하는 거 요거 갖고 지금 놀랐단 말이야. 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요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진짜 이거 다 듣고 나면 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어기저기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얘 이름이 이제 옵티머스예요. 영화 트랜스포머의 옵티머스 프라임. 거기서 옵티머스를 딱 따온 것 같은데 동작 차원에서는 저렇게 막 그 안녕하세요 이렇게 손 들고 하는 거 하나도 놀랍지 않죠. 그게 놀라운 부분이 사실 아닙니다. 지금 저 앞에 관객분들이 굉장히 뻘쭘하게 반응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사실 이 하드웨어도 사실 놀랄 부분이긴 하거든요.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 아닙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1년 만에 갑자기 움직이는 로봇을 갖고 왔다는 부분도 사실 놀란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내부적으로는 시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빨리 이걸 보여준다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할 포인트는 바로 양산 가능한 로봇이라는 포인트. 지금부터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얘 같은 경우는 막 뛰어다니잖아요. 지금 굉장히 정교하게 뛰어다니죠. 정말 사람보다 훨씬 더 우수한 운동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놀라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키워드는 바로 대량 생산이다. 이런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충전해서 1시간 이상 돌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전원 공급이 굉장히 많고 전력 소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정교한 만큼 그만큼 많은 프로세싱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컨트롤이 가능한데 오랜만에 이 터미네이터 트레일러를 갖고 왔습니다. 터미네이터가 진짜 약간 완전체에 가까운 그런 로봇이 아니겠습니까? 이 로봇에서 지금 힘든 부분이 물론 미케닉한 부분, 기계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보여주는 그런 공중 제비돌기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이 인간처럼 사고라는 방식에 또 구현이 힘들잖아요. 이 부분이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좀 집중해서 볼게요. 테슬라는 지금 이 로봇을 대량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대량 생산하느냐? 진짜 쓸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갖고 뭐 가정이건 아니면 공장이건 아니면 그냥 우리 뭐 서빙하는 것이라든가 뭐 이렇게 경비를 보다든가 기존 사람을 대체하는 로봇을 만들려면은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왜냐? 대량 생산을 해야지만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테슬라가 이번에 설계하겠다라는 이 액추에이터 부분입니다. 총 28개의 액추에이터를 갖고 있죠. 여러분 액추에이터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 몸으로 봤을 때는 관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모터를 이 관절 부분에 지금 넣겠다라는 건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그런 정교한 로봇 같은 경우는 이 액추에이터가 엄청 큰 것도 들어가고 작은 것도 들어갑니다. 왜냐? 우리 몸의 관절도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팔꿈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몸의 전체 하중을 견뎌야 하는 고관절이나 이 무릎 부분 그리고 발목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 액추에이터가 견뎌야 하는 하중이 다를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하중을 견디면서도 이 모터를 동작시키는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액추에이터의 재질도 달라져야 할 거고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야 할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다 섬세하게 다 다르게 설계를 하면은 아무래도 대량 생산이 힘들겠죠. 여러분 테슬라 차 같은 경우도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의 부품을 하나로 딱 몰딩 해갖고 찍어내는 팩토리를 만들었잖아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심플리피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테슬라 봇의 경우에는 28개의 액추에이터가 일단 필요하고 6개의 라인업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섬세한 구현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프로토타입도 보면 이제 굉장히 섬세한 거 이제 불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게 된 부분,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테슬라의 인공지능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DLSS3 영상도 올렸고 옛날에 1년 전에 DLSS2 영상도 올렸죠. 인공지능을 확장을 해 나가면 이거를 네트워킹을 엄청나게 넓게 쓰면은 훨씬 더 성능이 높아진다라는 학계 연구 결과가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인공지능 쪽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굉장히 초단순하게 후려쳐서 얘기하자면은 신경망을 하이퍼스케일 엄청나게 초거대한 신경망으로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고 이걸 추론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전에 있던 인공지능의 추론 능력보다 훨씬 더 높은 엄청난 성능의 정말 사람과 비슷한 판단력을 가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있잖아요. 이거를 이미 산업계에서 갖고 온 게 DLSS2가 되겠고, 여기에 확장돼서 테슬라도 이거를 적용을 시킨 겁니다. 저 로봇이 저렇게 뚝딱거리면서 걷고 가만히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액추에이터가 6종류밖에 없는데 앞으로 섬세한 동작이라든가 움직임 같은 거를 하이퍼스케일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신경망을 통해서 이렇게 막 학습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에 프로그래밍 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전에 인공지능 모델, AI 모델을 이용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드웨어가 못하는 부분을 AI,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구현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물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봇이 뭐 저렇게 이동도 해요. 실제로 공장에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비전 처리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자신의 몸과 어떤 물체와 음력 영역을 다르게 표시하고 있죠. 비전 처리, 그러니까 2디멘셔널 카메라만을 통해 가지고 저건을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테슬라가 이때까지 모아왔던 자율주행 기술, 이걸 초거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을 한 결과 저러한 것들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서 뭐 우리는 라이다도 안 써, 뭐 초음파도 안 써, 막 계속 다 빼면서 카메라만을 가지고 마치 사람이 두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하는 것처럼 로봇도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비전 처리 부분을 보면은 저게 지금 다 구분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멀리 있는 건 좀 밝게 있고 가까이 있는 건 좀 어둡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디멘셔널 카메라인데 저거를 심층적으로 다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 잘 보세요. 지금 손 부분이, 손의 그 매끄러운 끝 부분 있죠? 이 엣지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다 이렇게 디텍팅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타겟인지, 물통은 어떤 부분인지, 입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하나하나 엣지 부분들이 다 명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음력 영역을 구분을 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물통도 그렇고요. 근데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지금 초록색으로 표현되고 있죠. 저런 것들이 이미 자율주행을 하면서 어떤 표지판이라든가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되겠죠. 그러면 하이퍼스케일로 엄청나게 더 많이 러닝된 그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카메라만을 통해서 이거를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다. 혹은 이걸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비전 쪽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이퍼스케일 네트워크, 실제로 구현을 하고 이걸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연산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이걸 지금 얘기 드릴게요. 원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 부분은 실제로 우리 그 터미네이터에서 사이버다인 있잖아요. 스카이넷이 뭐 핵 미사일을 쏘고 막 인류를 위협한 존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가지기는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취지에서 오픈 AI라는 비영리 조직을 이제 설립했는데 2020년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독점적으로 이렇게 또 라이센싱을 했죠. 결국 영리 기업으로 바뀌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이퍼스케일의 인공지능 데이터를 이렇게 학습을 하고 추론하고 이걸 구축을 하려고 하면은 데이터 자체도 그렇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거대 공룡 기업 같은 경우가 이 라이센싱을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돈을 받아 이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웃긴 것은 엔비디아의 DLSS 1에서 2로 넘을 때, 1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게임 한 게임 각각의 뉴럴 네트워크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DLSS 2로 넘으면서 더 큰 신경망에서 모든 걸 범용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게 웃긴 게 비전 처리 쪽이랑 자연어 처리 쪽이랑 아니면 뭐 음성 인식 이런 거 TTS 전부 다 이런 것도 예전에는 서로 완전히 다른 분야였어요. 근데 이게 거대한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인데도 이게 지금 뭐 생각하는 뇌, 노래 부르는 뇌, 소리 듣는 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통합적인 뇌가 있는데 이거를 모든 것을 학습한 다음에 의식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이퍼스케일로 엄청나게 뉴럴 네트워크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멀티로 학습이 가능하고 멀티로 추론이 가능한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적으로는 예를 들어 아이폰 10 같은 경우 트루뎁스 카메라 때문에 아이언맨 베젤이 계속 생겼잖아요. 저기에 온갖 센서들이 다 있어야지만이 그 각각의 특정한 역할을 하는 센서로부터 받은 정보를 다시 데이터 프로세싱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예 카메라만으로 입력된 정보만을 가지고 나머지는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된 거를 추론만 하면 되는, 그래서 판단할 수가 있는 것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능해지려면은 이거를 컴퓨팅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도조 슈퍼컴퓨터입니다. 작년부터 이제 계속 발표가 됐는데, 원래는 테슬라가 엔비디아의 GPU를 막 가져와가지고 이걸 갖고 막 했어요. 근데 지금 테슬라 머릿속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양산밖에 없어요. 카메라를 통해서 이상한 뭐 이렇게 라이다 센서 달고 뭐 초음파 센서 달고 뭐 적외선 센서 달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오로지 카메라 센서만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학습하고 추론을 할 수가 있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와도 이러한 하이퍼스케일의 AI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추론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만듭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도조라는 이 슈퍼컴퓨터를 만들거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 트레이닝 노드라는 기본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약간 CPU랑 이제 행렬 연산, AI에 연산되는 텐서코 같은 그 연산기가 들어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애플에는 뉴럴 엔진이 있고 엔비디아의 RTX 4090 이런 데에는 텐서코어가 있잖아요. 테슬라는 이 트레이닝 노드라는 게 기본 단위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AI 계산만 빠르게 하려고 자기들이 설계를 따로 한 겁니다. 이 노드를 딱 만들어 놓고 캐시도 엄청 많이 박았어요. SRAM을 엄청나게 많이 박아가지고 그 비싼 SRAM 막 박아가지고 렐루 계산이라든가 이런 계산들 있잖아요. 그런 AI 계산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밴드위스도 엄청나게 넓혀놓고 그저 AI 학습 전용으로 만든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병렬로 쫙 354개를 연결하면 이게 D1 칩이거든요. 또 D1을 막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다 엮어놓으면 이게 도조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노드의 타일들을 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저 AI를 빠르게 가속할 수 있는 데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애플도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ARM의 인스트럭션 셋을 가져왔었잖아요. 퀄컴도 이 ARM의 구조를 갖고 오고 애플도 이 ARM 구조 갖고 오고 엔비디아도 ARM 구조 갖고 오고 막 이렇게 해서 구조를 설계를 하게 되는 건데 인텔 같은 경우는 우리 X86 구조, AMD 같은 경우도 각각의 명령어 셋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인스트럭션 셋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직접 설계를 합니다. 도조 인스트럭션 셋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AI 명령어만 딱 간결하게 딱딱딱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 셋을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컴파일링도 자기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그 법령적인 X86이라든가 ARM에 있는 인스트럭션 셋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리고 하드웨어도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만든 도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엄청난 데이터를 러닝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손 같은 부분 있죠. 이 손 같은 부분도 사실 관절이 여러 개잖아요. 11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했죠. 자유도가 11개 단계로 돼 있다는 뜻인데 저러한 부분들도 사람의 이 머신러닝에서 러닝을 하게 됩니다. 기계로 정확하게 구현하지 못할 부분들, 예를 들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개별적으로 다 프로그래밍하고 이거는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거를 AI로 보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발표가 이번 AI 데이의 발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지금 자체는 시제품이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집중해서 보아야 할 키워드가 바로 대량 생산이라는 지점이죠.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드웨어적으로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공장에서 구동해서 이걸 만들어낼 때 굉장히 단순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액추에이터도 그렇고 모든 부분도 그렇고 배터리도 요 가운데로 다 모았어요. 이 전력을 한쪽에서 다 관리하도록 모아놓은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쪽쪽쪽 나눠서 쓰는 거죠. 한 번 충전하면 하루 동안 계속 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액추에이터가 굉장히 여러 개면은 전력 공급이 서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중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동되는 모터의 이 토크 자체도 굉장히 커져야 되잖아요. 그럼 전력 소모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배터리에 소모되는 전력량 자체도 파워 레귤레이터 같은 것도 여러 단계로 나눠야 될 거고 이걸 다 레귤레이팅 하면서 전력 손실도 많아질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화시킴으로 인해서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이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제약되는 반면에 모든 부분들을 카메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AI로 추론할 수만 있다면 슈퍼컴퓨터로 따로 학습을 해놓고 그거를 바로 추론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저렇게 어벙하게 걷고 있지만도 와 이게 진짜로 되면은 무엇보다도 다른 기업들은 로봇을 대량 생산을 못하는데 진짜 쓸만한 로봇, 머리를 쓸 수 있는 로봇, 말을 할 수 있는 로봇, 뭘 보고 노동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대량 생산이 가능한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발표 맨 처음에 테슬라가 굉장히 좀 약간 진지하게 좀 어두운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이 AI가 정말 발전이 되면은 약간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주식회사의 대표니까 여러분들이 주주니까 내가 미친 짓을 하거든 여러분이 잘라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주식회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걸 하는 게 굉장히 적합한 것 같다라고 약간 브랜딩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AI가 발전되고 이런 SF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걱정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쪽으로 또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진짜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구나. 그리고 양산까지도 가능하구나. 라는 부분까지 테슬라가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부분. 물론 이 발표 후에 제가 알기로는 어닝 미스가 나서 테슬라 그 주식이 폭락하긴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정말 테슬라가 진짜 앞서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AI적으로 앞서 있는 것도 있는데 반도체 칠까지 AI 반도체 자체를 자기들이 다 설계할 정도로 앞서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AI 데이에 대해서 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면 굉장히 말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렇게 지금 걸어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저도 좀 구려요. 지금 상태는 구리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1년에 예를 들어 한 연봉 2천에서 3천을 주고 어떤 노동을 하는 공장 노동직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한 사람을 한 10명, 100명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24시간 그냥 배터리만 충전하면 쓸 수 있는 저런 로봇을 쓸 것이냐. 미래의 모습은 점차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게 자식이 스스로 사람이 프로그래밍 한 게 아니라 AI로 추론은 가능하고 이걸 보면 이걸 움직이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로봇이 양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거로 빠르게 대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걸 아무래도 가장 근접해 있는 회사는 테슬라라는 거죠.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뿐만이 아닙니다. 로봇 회사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테슬라는 양산에 집중하고 있다. 양산을 하기 위해 부품을 줄였다. 부품을 줄였는데 좀 삐걱거릴 수 있잖아요. 뚝딱거릴 수 있는 거. 뚝딱거릴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자율주행으로 한 칩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매끄럽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슈퍼스케일, 하이퍼스케일로 뉴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이 가능성이 점점 더 무궁무진해 보인다. 그런데 학계에서도 인정되고 있지만 이 엄청난 프로세싱을 어떻게 할 거냐. 도조 컴퓨터를 만들어서 전용 AI 연산만 하는 그 빡센 반도체 칩을 우리가 만들 거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해서 만들 거라는 부분. 테슬라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 회사인지 알 수 있는 발표
있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AI 데이를 보면서 상당히 놀라운 점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테슬라 주주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는 진짜 테슬라 주식을 조금 더 담궈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